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김순라, 최유현, 권미연 님도 예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내 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입장권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설치해주세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뉴스가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7,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수산청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의 수산물 검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방한한다면서요? 예, 오늘 오후 3시 반에 일본 수산청 관계자들이 방한합니다. 일본 수산청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의 수산물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가가와 긴지 일본 수산청 부장은 실무자 서너 명과 함께 오늘 오후 세종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가와 국장은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의 당국자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 수산물 문제가 양국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는 뉴스였군요. 예, 미국 내 한인 사회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온 10대 고교생들을 돌보는 하숙집 주인 부부가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고 이른바 왕게임이라는 걸 시켜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예, 미국 애틀랜타 저널은 현지 시간 어제 피해 학생들이 15살에서 18살의 한국 국적자란 사실을 공개하고 이들이 음주 벌칙으로 옷 벗기와 키스를 강요당한 사례가 최소 4차례 이상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서 게임에 지면 옷을 다 벗어야 했다면서 주인 이 씨 부부가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가 된 뒤에도 신체 접촉을 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씨 부부가 집에 데리고 있던 남녀 학생들은 모두 한국인이며 피해 학생 한 명이 학교 직원에게 홈스테이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불평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팍스와 CBS, 또 ABC 방송과 리퍼블릭 등 다른 유력 언론에도 보도되자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이 이렇게 피해 학생의 국적을 공개한 데 대해 원성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한인 관계자는 이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만큼은 국적을 밝히지 않는 게 관행인데 모두 한국인이라고 밝혀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미성년자 술 제공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 또 기소된 이 씨 부부는 보석이
불어댄 가운데 오늘 18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틀란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묘미자 부부 가운데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배우자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여서 면담을 하는 등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아동추행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보석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관련한 해법에 관해서 극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유엔이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죠? 예, 시리아 내전에서 이 화학무기가 사용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확증적인 내용의 유엔 조사 보고서가 오늘 발표됩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월요일 아침 유엔 안보리에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곧 발표될 조사 보고서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새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 총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화학무기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데 국한된 것으로 당사국 간의 마찰 우려를 공격해 공격 주체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유엔 관리는 반 총장이 보고서의 지구 하나하나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메시지는 화학 공격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미뤄간 합의의 취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 차기 의장 후보로 유력해져서 이른바 서머스 쇼크를 불러왔던 론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의장 지명을 포기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서머스 전 장관이 연준 의장 지명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후보로 검토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편지에서 지명이 된 이후 인준 과정이 험악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는 연준의 이익과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인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후보 고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의 중도 하차로 제닛 옐렌 연준 부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월요일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전 시간보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양평교부터 오목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방면도 오금교 이전부터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인천 쪽 이동하는 데는 목동교에서 경인 지하철 지나는 데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서강대교 방면도 신월 나들목부터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경인로 마포대교 쪽 이동하는데 거리공원 입구부터 영등포 로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영등포역에서 물레동 사거리 지나는 데는 흐름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 안쪽에 성산로 광화문 쪽으로 성산 2교부터 연세대 앞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편도 마포구청역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지금 동작대로는 동작대교 쪽 이동하는데 사당역부터 경문 고교 입구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13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9% 올라서 15,376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도 0.17% 올랐습니다. 이날 나왔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느는데 그쳐서 시장 전망치나 전월의 0.4%포인트 증가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됐지만,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불안감은 여전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3%, 또 S&P 500 지수가 2%, 나스닥이 1.7% 상승을 기록해서 3대 지수 모두 2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올 들어 최고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이번 주에는 세계 각국이 지난 5월부터 주목해온 그 결정이 나오는데요. 바로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18일 이틀간 미국 중앙은행이 여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할지, 또 축소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매입 규모를 줄일지 등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쯤 나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2008년부터 5년간 3차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총 2조 7,500억 달러를 시중에 풀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소폭 축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시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4개월간 시장이 여러 차례 축소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가 축소 가능성을 점쳤고요. 또 채권 매입 축소 규모는 월 150억 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적 완화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000조 가까이 풀었는데 이제 네.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축소 현실화되면 글로벌 증시에 일정 부분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충격이 나라별로 어떤 정도일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그 FOMC 회의 개최와 직후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추석 연휴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중에 발생한 그 글로벌 증시 변동폭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5월 이후에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시작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에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에서는 비록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내년 말 이후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외 시장금리는 그에 앞서서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가게에 부담이 되고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한국에서도 일부 외국 자본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잡으면서 복지 지출을 8% 늘리는 예산을 짠다는데 어떻습니까? 세수 부족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13일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총 지출은 올해 342조 원보다 5% 늘어난 360조 원으로 잡았고요. 특히 복지 예산이 105조 원으로 올해 97조 원보다 8조 원, 약 8%가량 증가시켰습니다.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도 늘렸습니다. 반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큰 폭으로 줄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는 25조 원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올해 480조 원에서 505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26일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 예산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3.9% 성장률을 적용을 해도 25조의 국채를 발행하겠다.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거군요. 한국의 은퇴자들이 빚을 내서 너도 나도 치킨집을 차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재밌는 보도를 했죠?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자 뉴스에서 한국 대기업이 사원 대부분을 50대에 해고하고 또 반면에 연금 체계는 열악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밀려난 베이비 부머 중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서 치킨, 피자집을 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신문은 인구 1000명당 임시점 수가 한국이 12개로 미국의 6배, 일본의 2배에 달하면서 특히 치킨집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3배나 늘어났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음식점 대부분 빛으로 탄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수많은 새로운 음식점들이 생겨나며 기존의 음식점들 수익률까지 떨어져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36%에 달해서 미국의 103%를 훌쩍 넘어섰고 이는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14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걱정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출발차심 4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발자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1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탄력 있고 젊은 머리. 여자라면 다 누구나 꿈꾸죠. 그래서 저 황순혜는 하이몰 레이디입니다. 쉽고 빠르고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우니까. 패션 가발에서 맞춤 가발까지. 080-225-2525 헤어풀 뷰티풀 하이몰 레이디.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비싸. 돈 쓸 게 없어. 아들이 맹겨서 장발하고 돈 20만 원 줘. 아이고 콩을 사고 돼지 사도 모자래. 돼지갈비 사고 국거리 2건 사고 전부 보니까 다 비싸. 싼 건 없어. 뭐 돼지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싸다 해도 싸면 또 수입인가 싶어서 좀 의심이 되고. 막 경동시장 오면 뭐 4,500원이란데 그렇게 맛있는 것을 그렇게 팔겠어? 그러니까 안 사죠.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싸게 팔겠어? 아파트는 내려갖고 똥값이에요 지금. 새값만 비싸. 아파트 우리도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서. 아니 사업관 아파트가
제가 3억 뭐 엊그저께도 팔렸는데 32평을 3억 2천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6, 7년 뒤. 방금 들려드린 생생한 목소리. 예, 지난 주말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러 나온 어느 할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는 목소리죠. 오늘은 한가위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지난 주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시장 두 곳의 시민들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한가위를 앞둔 체감 경제가 어떤지 지난달 한 주 동안 경제뉴스 브리핑에 함께했던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님과 조은영 리포터 함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수정 기자님. 예, 지난 경제뉴스 브리핑 정말 예, 청취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저 주부여서요. 예. 뭐 추석 음식 준비하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보냅니다. 예, 제사까지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되군요. 예, 우리 조은영 리포터는 아직 주부 아니시죠? 네네. 예, 앞서 이 처음 시작할 때 들어본 할머니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감되십니까? 제가 아직 공감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 좀 어려우신 점이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그대로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녀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으로는 동대문에 위치한 광장시장,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목동 남부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 여행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간소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둘 다 이용객이 많이 줄어서인지 한가해 보였는데요. 네, 장을 보러 나오신 분들보다는 구역 구경하러 나오신 분들, 재래시장에는 그렇게 많았고요. 예. 네, 대형 유통업체 본사와 먼저 통화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청량리점으로 방문해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그러면 롯데마트 청량리점 가공식품 담당자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청량리점 가공식품 담당 김용하입니다. 2013년 6월에 정부에서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0.3%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추석에 각 선물 세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2,000원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사능의 영향으로 어류와 같은 선물 세트는 가격 면이나 판매 면이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관돼가지고 올해는 5만 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 세트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 3일 전부터 저희 유통업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부터는 제수용품을 활발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춰서 저희도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다시 고객층을 유인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예, 하 기자님 생활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선물 세트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 이 예년보다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한가위 관련 물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통계청이 매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예. 가장 최근에 발표한 물가를 보면 이제 8월 물가를 볼 수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습니다. 10개월 연속 1%대인데 1%대 오른 게 뭐 많이 오른 거냐 적게 오른 거냐 이거를 보려면 이제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제시하거든요. 예. 그게 2.5에서 3.5%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장을 보러 가면 물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물가는 겉으로는 낮은데 실제 사는 사람에게는 매우 올랐다고 그렇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뭐 예. 배추값만 보면 한 달에 69% 올랐다고 하고 시금치값도 47%, 토마토도 40% 뛰었다고 합니다. 장마랑 폭염 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감 물가하고 통계청 발표 물가가 다른 게 물가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지난달에 특히 이제 낮았던 건 화장품 세일 기간하고 물가조사 기간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 배추가 그 선크림보다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중치가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체감 물가하고
예, 그 통계상의 물가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은영 리포터 실제로 마트나 시장에서 만난 소비자분들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네. 마트에는 주로 젊은 주부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재래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꼼꼼하신 분들은 생필품은 마트에서 구매하시고 좀 더 저렴하고 싱싱한 야채 이런 거는 재래시장에서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까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용객들조차도 사실 활발히 구매하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주부 두 분과 나눈 인터뷰 만나보시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 한 30년 넘었어요. 예전보다는 장사가 지금 3분의 1도 안 돼요, 시방에. 아니, 그래도 작년만 해도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올 들어서는 완전히 뭐, 이거는 그냥 평소에보다도 더 못해요. 이런 그 시대는 없다고 난 생각해요. 처음이에요, 이게. 그때 생각한다면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어디가 묘져가지고 사람이 못 다녔어요. 옛날 같지 않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렇게 좀 이용해줘야 되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체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옛날보다는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뭐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물가는. 더 오히려 이 재래시장은 더 싱싱하고 물건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갖다 놓잖아요. 아예 안 나가니까. 그게 준비를 안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과가 진짜 몇백 개씩 나갔어요. 진짜 이 담지를 못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안 돼요. 장사 이거 봐 하나 못 팔아서 오징어도 이 세상에요. 하루 종일 4마리 팔 그대로 있잖아. 이제 열불 받아 요새 지금. 텔레비 그렇게 매일같이 때리는데 뭐가 장사가 잘 되냐고. 일본산 그거 방사선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는 일본산 아니잖아. 근데 먹지를 않아. 인식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올 같은 애 생전 처음이야. 단골들 하나도 안 와. 외부 단골들이. 지나간 사람들 이제 몇 사람 팔지 하나 못 팔어. 애들이 사오지 말라고 한대. 생선은 엄마들이 먹고 싶어서 살라고 애들이 못 사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 언제나 이거 회복이 돌아와서 장사가 되려는지 몰라. 그리고 이거 시장 생활하면은 뭐 이런 거 몇 개는 보관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돈 들어갈 텐데 그거 좀 풀어줘야지 정부에서. 왜 안 풀어주고 맨날 뭐 방사선 어찌고 뭐 검사만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치고. 이게 물건도 조금씩 그냥 기본으로 조금씩만 갖고 놓은 거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영감 말면 용돈 써야지. 먹고 살아야지. 세월이 그러는 걸 어떡하냐고. 예, 방금 광장시장 상인과 또 시장에서 만난 30대 주부, 50대 주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은영 리포터. 네. 예, 이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이 대형마트는 편리성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재래시장은 네네. 정부가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런 얘기들인데 두 곳의 분위기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대형마트는 구매 자체를 목적으로 장을 나오신 주부님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재래시장은 일반 고객들보다는 주로 도소매 상인들이거나 아니면 꾸준히 이용했던 단골들 위주로 많이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인들 분위기 또한 밝지가 못했었죠.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예. 네. 이 하 기자님, 네네. 이 상인들은 물가는 뭐 별로 높지 않게 느껴져도 이 재래시장 이용하면서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인터뷰가 인상적인데 하 기자님 재래시장 정부까지 나서서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내놨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저도 뭐 선물로 받은 적이 있지만 아직 쓰지는 못했습니다. 전국 1,200개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인데 시장경영진흥원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온누리 상품권조차 판매가 줄었다고 합니다. 뭐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판매가 19.3% 감소했다고 하고 올해 추석 대목도 실종됐다고 해요. 지난해 1,400억 원어치 샀던 삼성그룹이 올해는 300억 원어치만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이 이제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깡을 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상품권이 보너스로 간주가 돼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줄였다고 합니다. 또 전통시장 카드 결제가 여전히 쉽지 않은 점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가 많은데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결제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은영 리포터. 네. 예,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선택 다양성과 문화적 차원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을 텐데 네네. 이용객들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앞서 만나본 분들도 언급을 하셨었지만 재래시장은 편리함보다는 아직 좀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재래시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혹은 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아니면 위생적으로도 신뢰가 가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마트도 한꺼번에 소비를 하게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재래시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분들 만나보시죠. 예, 재래시장 이용객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비싸죠. 많이 나와보니까. 야채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다 비싼 것 같아요. 신선하고 싸고 또 고를 수 있고 마트는 비싸잖아요. 야채고 과일이고. 너무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1,000원짜리 때가 없고 다 2,000원짜리 때 조금만 사니까 바로 5만 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좀 장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죠. 이마트 일요일날 휴무돼서 어떻게 우연히 여기 찾아오게 됐는데 이마트보다 훨씬 가격이 싸서 자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야채 품질 훨씬 좋아요. 가족과 함께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TV 보다가 이런 대구의 무슨 시장, 서문시장인가 TV 보고서 여기 한번 생각나서 와봤어요. 장 보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구경 삼아. 근데 가까이 있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가까이에는 그냥 마트가 많고. 예, 이 조은영 리포터. 네네. 예,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집값이나 전월세 이야기 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네, 제가 이거 물가 얘기를 여쭤보면서요. 요즘 경기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답이 다 부동산 관련된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주택거래 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 이 부동산 경기나 주머니 체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경기가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위축이 되겠죠. 하 기자님, 현재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생활 요금들이 줄줄이 오르다 보니까 체감 경제가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 우유 업체들이 24일부터 우유 값을 올릴 거라고 해요. 이제 서울우유가 제일 먼저 흰우유 값을 올렸는데 빙그레라든지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런 데도 같이 올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예.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오른다고 하고 거리당 주행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또 가계 소득 지표도 살펴보면 가계 소득 지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작년 4분기 3.6%에서 올 1분기에 0.3%로 급락했고 2분기에도 여전히 1.3%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연간 소득 증가율이 3.8%였으니까 예. 거기에 3분의 1에 불과하니까 이제 가계 소득을 보면 이제 확 줄은 그런 체감 경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만 해도 좀 심각한데요. 지난해 964조 원이었는데 올 2분기에 980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예, 가계 소득은 줄고 가계 부채는 늘고 정말 답답하군요. 예, 지금 그 모바일 앱에서 청취자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조용필 티켓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유현 님. 체감 경제 정말 기울입니다. 오르지 않는 건 월급과 아이 성적이라더니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오르지 않는 건 월급과 아이 성적이라더니 맞는 말입니다. 이 최혜선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작년이나 전보다 장 보는 규모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참 가정주부들이 비해죠. 이 바깥에 계시는 남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경제가 좋다라고 할 이유는 찾기 힘든 현실인데 이런 차갑게 얼어붙은 체감 경기가 실제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조은영 리포터. 네네. 이 마트와 시장, 상인과 소비자 등을 인터뷰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공통점이나 느낌들이 있었습니까? 네,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찾아서 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싼 물건을 편리하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상인들 역시 좋은 물건을 제값에 받겠다 이런 고민보다는 유통 환경이나 편리성, 가격 경쟁 등에 관심이 높아서 상품이 아닌 가격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그렇군요. 이 상품보다는 가격, 한마디로 주머니 사정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하 기자님, 네. 우리 경제 상황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해외 사정을 보면요. 예.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에서 금융위기의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견조한 상태를 보여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상반기에 297억 7천만 달러 사상 최대치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튼튼합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든지 가계소득 둔화 그런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 무상교육도 하고 반값 등록금도 하고 이 노령연금도 지급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런데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이 물가가 단순히 오르고 있다. 이 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 기자님 경제 기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경제 이 서민들에게 좀 더 풍족한 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요 이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젊은 층들 특히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요새 뭐 취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조은영 리포터는 아직도 그 주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체감은 안 되겠지만 주부들은 이 콩나물 그 한 다발의 가격도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그 가계부에 늘 그 매달려 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부들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 물가를 뭐 정부가 직접 통제를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뭐 유통 단계를 줄인다든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대형마트는 편리하지만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고요. 채소나 과일 가격이 좀 비쌌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없애면 좋을 것 같고 재래시장은 편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채소나 과일이 싸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면 소비자들이 편하게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트와 재래시장이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마트에 가면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싸지는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편리하죠?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재래시장에 이제 카드 결제라든지 소액 상공인 카드 결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뭔지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을 해주면 저희 같은 애기 있는 주부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추석 앞둔 체감 경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와 조은영 리포터와 지금 함께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에서 지금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더 좋은 음질로 YTN 라디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가위를 앞두고 달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겠죠.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석 체감 경기를 알아본 특별 편성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그리고 조은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며칠 전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역겹게 짝이 없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마사에 지방검찰청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뉴스입니다.
일본의 한 정치단체는 지난 2월 박 대통령을 불법 입국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왜 불법 입국이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방위원이던 2005년 10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그런 겁니다. 웃기는 건 마사이지금이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 관할 권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댄 것입니다. 마사이지금은 작년 12월에도 8월에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관리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과연 제정신일까요? 도대체 일본이 문명국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일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